이건 고인의 유언입니다.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변호사의 목소리에 박미선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재혼한 지 이제 6개월 된 새댁 최은희 씨였습니다. 고인 강순자 여사께서는 생전에 공증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압구정동 상가 건물과 예금 7억 원의 상속 관련 내용입니다. 7억. 그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간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댁 은희 씨가 남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미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유산의 전액을 며느리,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며느리 박미선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새댁 은희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준호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셨던 건가요? 이혼한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요? 여러분, 박미선 씨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회사 후배와 외도를 했고 미선 씨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이혼한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남긴 걸까요? 과연 이 유언장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28대 박미선 씨는 중학교 음악교사였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했고 언젠가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차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맞선으로 만난 박준호 씨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며느리는 예뻐하실 거야. 결혼 전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는 냉정한 분이었습니다. 압구정동에서 40년간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에 문을 닫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며느리 됐으면 일을 배워야지. 선생질은 그만두고 식당 일 도와. 결혼 3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교사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은 널리고 널렸어. 우리 식당은 아무나 못해. 40년 전통이야. 내가 죽으면 너희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배워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선 씨는 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식당 일을 배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육수를 끓이고 밤 9시에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님들은 며느리 복 많으시네요 라고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냉정하셨습니다. 국물이 왜 이래? 내가 몇 번을 가르쳐줬는데 또 이 모양이야. 김치가 너무 쉬어. 손님들 불평할 거야. 칭찬은 없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승진했지만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술자리가 많다는 핑계였습니다. 미선 씨는 혼자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미선 씨 탓이라고 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며느리를 왜 들였는지 모르겠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선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과연 미선 씨의 인내는 보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2015년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선 씨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과장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회사 후배야?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위로? 20년간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잖아.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미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남편을 돌보지 못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외도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이혼은 안 돼. 우리 아들 망신시킬 거야? 어머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아. 남자는 다 그래. 집안만 지키면 돼. 그날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식당 일꾼이었다는 것을.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신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2018년 미선 씨는 조용히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재산은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을 찾고 싶어요. 남편은 쉽게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미선 씨는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 30년간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나도 내 방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래도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생했어. 고마웠어.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이선 씨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습니다. 1년 후 남편 준호 씨는 회사 후배 최은희 씨와 재혼했습니다. 은희 씨는 33세의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일까요?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가 아닌 전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남긴 걸까요? 장례식 다음 날 이정민 변호사가 미선 씨를 찾아왔습니다. 박미선 씨,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강순자 여사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제게 맡기시면서 당신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선아, 30년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나는 평생 차가운 사람으로 살았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 며느리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법도 몰랐다. 사실은 말이야,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깨끗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어. 식당 일을 시킨 건 내가 편하게 살기를 바라서였다. 내가 40년간 악착같이 모은 이 식당과 돈을 언젠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미리 일을 가르쳤던 거야. 내 아들이 외도한 걸 알았을 때 나도 화가 났다. 하지만 감싸줬지. 내가 잘못 키운 아들이었으니까. 너한테 더 미안했다. 이혼하고 나서 너를 많이 생각했다. 30년을 우리 집에 바친 내가 이제 빈손으로 떠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결심했다. 내 재산을 너한테 주기로. 압구정동 상가 건물은 지금 시세로 5억이야. 그리고 예금이 2억 있어. 합쳐서 7억이지. 이걸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 피아노 학원이었던가 늦지 않았어. 환갑이 뭐 늙은 거야. 나는 80까지 일했잖아. 우리 아들은 돈도 있고 젊은 마누라도 있으니까 걱정 마. 그놈은 내가 쓸 돈 다 쓰고 갈 테니 걱정할 거 없어. 미선아, 행복해라. 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미안하다.
30년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줘서. 편지를 읽으며 미선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 없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3년 전 아들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아들이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언장을 공증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셨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은희 씨에 대한 신원조사 자료입니다. 강 여사님께서 제게 의뢰하신 거예요. 미선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과연 그 서류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은희 씨는 단순한 회사 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3명의 중년 남성과 만났고 매번 결혼 후 재산을 가로채고 이혼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두 번째 남편에게서 아파트 한 채를, 세 번째 남편에게서 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건 결혼 사기잖아요? 네, 강 여사님도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하면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사랑에 빠진 남자는 말을 안 듣는다고 하시면서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강 여사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재산을 모두 박미선 씨에게 상속하면 최은희 씨가 자연스럽게 떠날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럼 아들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걱정 마세요. 박준호 씨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따로 있습니다. 약 3억 정도 됩니다.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미선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들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30년을 헌신한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날 저녁 예상대로 준호 씨와 은희 씨가 미선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은희 씨가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정신이 아니셨던 거예요. 이혼한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주다니요? 준호 씨도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좀 생각해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상하셨던 거야. 치매 기운도 있으셨고. 어머니는 치매 아니었어요. 미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3년 전에 작성되었고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더 이상 도의상이요? 미선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어머니를 모실 때는 왜 도의를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빠가 외도할 때는 왜 도의를 말하지 않으셨죠? 은희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재산 분할 소송 걸 거예요. 법정에서 봐요. 그러세요. 하지만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미선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희 씨, 한 가지 물어볼게요. 3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에 대해 우리 오빠한테 말했나요? 순간 은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 씨가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게 재산을 주신 거예요. 오빠를 지키기 위해서요. 미선 씨는 조사 자료를 건넸습니다. 준호 씨는 서류를 읽으며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이게 진짜야?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2주 후, 이선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미선 씨,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강 여사님의 금고에서 나온 건데요. 변호사가 오래된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박미선 씨 명의의 적금 통장입니다.
25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불입되어 있어요. 네? 제 명예요? 네. 강 여사님께서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매달 미선 씨 명의로 적금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미선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이면 원금만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1998년 3월부터 2023년까지. 이건 유산이 아닙니다. 원래 박미선 씨 명의였으니까요. 강 여사님께서 평생 사모님을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에요. 미선 씨는 드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던 건 표현을 못해서였다는 것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25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자신을 위해 돈을 모아주셨다는 것을. 어머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미선 씨는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미선 씨와 준호 씨는 어머니가 40년간 운영하셨던 칼국수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은희 씨는요? 이혼했어. 조사 자료 보고 나니까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더라. 준호 씨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3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당신한테 한 게 없었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재산을 주신 거 이제 이해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유산 포기 서류에 서명할게. 오빠, 미선 씨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야? 어머니가 제 명의로 25년간 모아주신 적금이에요. 2억 원이 있어요. 준호 씨는 놀라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이 돈은 반반 나눠요. 어머니는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빠한테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위해 며느리한테 재산을 남기신 거니까요. 하지만 오빠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머니는 오빠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만난 어머니는 무뚝뚝하셨지만 평생 아들 걱정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준호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6개월 후 미선 씨는 압구정동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미선 피아노 교습소. 간판을 달던 날 준호 씨가 축하 화환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꿈을 이뤘네. 고마워요, 오빠. 어머니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셨다고. 30년간 차가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를 생각하신 분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미선 씨의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선 씨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이 20명까지 늘었고 주말에는 성인 취미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호 씨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지만 가끔 미선 씨의 학원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눕니다. 다시 부부가 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최은희 씨는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또 다른 중년 남성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미선 씨는 학원 한쪽 벽에 시어머니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